기초 문법부터 로봇을 움직이는 코드까지 아맞다 아카데미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르는 함수, 끝없이 떨어질 것만 같은 이 코드가 어떻게 멈추는 걸까요? 이상한 코드 한 줄부터 보고 갈게요. 화면 속 함수의 이름은 카운트다운이에요. 그런데 이 함수 안을 들여다보면 마지막 줄에서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카운트다운을 또 부르고 있어요. 함수가 자기 자신을 부른다고요? 처음 보면 이게 무슨 뱀이 제 꼬리를 무는 그림인가 싶죠. 무한히 자기를 부르다 프로그램이 터지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이 코드는 멀쩡히 10, 9, 8 하나씩 세다가 딱 0에서 멈춰요. 자기를 부르는데도 멈춘다. 이 신기한 기술의 이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제귀예요. 제귀, 코드로 보면 낯설지만 사실 우리는 몸으로 이미 알아요. 캄캄한 계단을 손전등 없이 내려간다고 해볼게요. 규칙은 딱 하나예요. 발밑을 더듬어 아래에 아직 계단이 있으면 한 칸 내려가서 또 똑같이 하는 거죠. 그러다 발밑이 평평한 바닥이라면 거기서 멈춰요. 자, 방금 우리가 한 행동을 보세요. 한 칸 내려간 다음 아까와 완전히 똑같은 규칙을 다시 적용했죠.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이라는 멈추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지하 세계로 영원히 떨어지지 않은 거죠. 제귀는 딱 이 계단 내려가기예요. 이제 제대로 정의할게요. 제귀란 함수가 문제를 풀다가 자기 자신을 다시 불러서 더 작은 문제로 넘기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제귀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없으면 계단에서 바닥 없이 추락하는 거예요. 첫째, 베이스 케이스, 멈추는 조건이에요. 계단으로 치면 바닥이죠. 여기 닿으면 더는 자기를 안 부르고 끝나요. 둘째, 제귀 호출. 자기 자신을 부르되 반드시 더 작은 문제로 줄여서 불러야 해요. 한 칸씩 바닥에 가까워져야 하니까요. 멈추는 바닥, 그리고 한 걸음씩 그 바닥으로. 이 둘이 제귀의 두 기둥이에요. 가장 유명한 예제, 팩토리얼로 손에 잡아볼게요. 5 팩토리얼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에요. 여기에 제귀의 눈으로 보면 규칙이 숨어 있어요. n 팩토리얼은 n 곱하기 n 빼기 1 팩토리얼이거든요. 즉, 자기보다 하나 작은 팩토리얼을 다시 부르는 거죠. 코드로 봐요. 두 언어 모두 구조가 똑같아요. 맨 위에 베이스 케이스 n이 0이나 1이면 그냥 1을 돌려줘요. 계단의 바닥이죠. 그 아래가 제귀 호출이에요. n 곱하기 자기 자신의 n 빼기 1을 넣어 부르기. 씨뿔뿔이든 파이썬이든 이 짜임새는 판박이에요. 그럼 이게 실제로 어떻게 답을 만드는지 한 칸씩 따라가 볼게요. 3 팩토리얼을 불렀어요. 3은 바닥이 아니니 3 곱하기 2 팩토리얼을 부르려고 잠깐 멈춰서 기다려요. 2 팩토리얼도 바닥이 아니라 2 곱하기 1 팩토리얼을 기다리고요. 1 팩토리얼은 드디어 바닥이에요. 2를 돌려줘요. 이제 거꾸로 접혀 올라가요. 2 팩토리얼은 2 곱하기 1, 2가 돼요. 3 팩토리얼은 3 곱하기 2, 6이 되죠. 이렇게 함수 호출이 접시처럼 위로 쌓였다가 바닥부터 하나씩 답을 안고 내려오는 구조를 콜스택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예측 하나 해볼게요. 만약 아까 코드에서 베이스 케이스, 그러니까 바닥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계단의 바닥이 사라진 셈이죠. 3 팩토리얼은 2 팩토리얼을 부르고 2는 1을, 1은 0을, 0은 마이너스 1을 부르고 멈출 줄 모르고 자기를 계속 불러요. 콜스택 접시가 끝없이 위로 쌓이죠. 그런데 이 접시를 쌓아두는 메모리 공간엔 한계가 있어요. 결국 접시탑이 천장을 뚫고 와르르 무너져요. 이 사고의 이름이 스택 오버플로우예요. 제귀에서 프로그램이 터지는 가장 흔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베이스 케이스를 빠뜨리는 것. 팩토리얼 말고 다른 예제도 봐야 감이 잡히죠. 리스트에 담긴 숫자를 전부 더하는 걸 제귀로 해볼게요. 발상이 재밌어요. 리스트 전체의 합은 맨 앞 숫자 하나 더하기 나머지 리스트의 합이거든요. 나머지 리스트도 또 같은 방식으로 쪼개고요. 그러다 리스트가 텅 비면 그게 바닥이에요. 빈 리스트의 합은 0이니까요. 코드를 봐요. 파이썬은 슬라이스로 나머지를 넘기고 씨뿔뿔은 인덱스를 하나씩 밀면서 넘겨요. 표현은 달라도 맨 앞 하나 떼고 나머지에 같은 일 시키기. 이 뼈대는 똑같아요. 리스트 합계 팩토리얼은 반복문으로도 짤 수 있어요. 그럼 언제 제기를 쓸까? 기준은 이래요. 세는 1, 그러니까 정해진 횟수만큼 도는 단순한 반복은 반복문이 대체로 더 빠르고 메모리도 아껴요. 콜 스택을 쌓지 않으니까요. 반면 문제 자체가 자기를 닮은 더 작은 문제로 자연스럽게 쪼개질 때는 제키가 훨씬 깔끔해요. 폴더 안에 폴더가 든 구조나 가지가 갈라지는 트리 같은 거요. 반복문으로 짜면 오히려 코드가 복잡해지죠. 단순 반복은 반복문, 스스로를 닮은 구조는 제귀. 이 값만 잡아도 충분해요. 제귀가 진짜 예뻐지는 예제,
피보나치예요. 피보나치 수열은 앞에 두 수를 더해 다음 수를 만들어요. 1, 1, 2, 3, 5, 8 이렇게요. 이걸 제끼로 적으면 정의 그 자체가 코드가 돼요. n번째 피보나치는 n-1번째 더하기 n-2번째. 딱 이 한 줄이에요. 베이스 케이스는 n이 연기나 1일 때 그냥 그 값을 돌려주고요. 코드를 보면 두 언어 모두 정의를 거의 그대로 옮겨 적은 수준이에요. 자기 자신을 두 번 부른다는 게 팩토리얼과 다른 점이죠. 공식을 아는 사람이 보면 아 이거 정의 그대로네 할 만큼 간결해요. 그런데 이 예쁜 피보나치 제귀에는 함정이 숨어 있어요. 피보나치 5를 계산한다고 해봐요. 피보나치 5는 4와 3을 부르죠. 그런데 4도 3과 1을 또 불러요. 보세요. 피보나치 3이 두 번 계산됐어요. 더 큰 수로 가면 같은 값을 수백 번 헛되이 다시 계산해요. 갈래가 폭발하듯 늘어나서 숫자가 조금만 커져도 어마어마하게 느려지죠. 해결책은 간단해요. 한 번 계산한 값은 수첩에 적어두고 또 필요하면 다시 계산 말고 수첩에서 꺼내 쓰는 거예요. 이 수첩 기법을 메모이제이션이라고 불러요. 제귀의 뼈대는 그대로 두고 중복만 덜어내는 거죠. 제귀가 왜 트리 같은 구조에 어울리는지 다른 비유로 다시 볼게요. 러시아 인형 마트료시카. 익숙한 인형이죠. 인형을 열면 안에 똑같이 생긴 작은 인형이 있고 그걸 열면 또 더 작은 인형이 있어요. 마지막엔 더 못 여는 가장 작은 인형이 나오죠. 이게 바로 제귀의 모양이에요. 열기라는 똑같은 동작을 안쪽에 더 작은 인형에 계속 적용하다가 못 여는 인형에서 멈춰요. 이런 중첩 구조는 주변에 많아요. 폴더 안에 폴더가 든 파일 시스템, 가지가 갈라지는 조직도나 가계도, 이렇게 자기 안에 자기를 닮은 걸 품은 구조엔 제귀가 장갑처럼 맞아요. 마트료시카가 그냥 비유가 아니라는 걸 진짜 코드로 보여드릴게요. 어떤 폴더 안에 파일이 총 몇 개 있는지 세는 문제예요. 단 폴더 안에 또 폴더가 있고 그 안에 또 폴더가 있어요. 몇 겹인지도 몰라요. 반복문으론 골치 아프죠. 제귀는 우아하게 풀어요. 규칙은 하나예요. 폴더 안을 훑으면서 파일이면 하나 세고 폴더를 만나면 그 폴더에 똑같은 세기 함수를 다시 부르는 거예요. 마트료시카를 여는 것처럼요. 안쪽 폴더가 자기 안에 개수를 세서 돌려주면 그걸 합치기만 하면 돼요. 몇 겹으로 중첩됐든 코드는 짧은 함수 하나로 전부 세어냅니다. 로봇에서 제귀가 쓰이는 곳 세 가지 살펴볼게요. 첫째, 행동 트리예요. 로봇의 판단을 나뭇가지처럼 짠 구조인데 큰 임무가 작은 임무들로 갈라지고 그게 또 더 작은 동작으로 갈라지죠. 이 트리를 훑는 게 전형적인 제귀예요. 둘째, 상태 순회예요. 지형을 격자로 훑으며 갈 수 있는 칸을 제귀로 퍼뜨려 탐색해요. 셋째, 역기구학의 일부 계산도 관절을 하나씩 거슬러 올라가며 닮은 계산을 반복하죠. 로봇은 이렇게 가지가 갈라지고 층층이 중첩된 문제를 많이 다뤄요. 그래서 제귀는 로봇 소프트웨어에서 자주 등장하는 도구예요. 제귀에 대한 흔한 오해 두 가지를 짚고 갈게요. 첫째, 제귀는 무조건 느리다. 이 말은 반만 맞아요. 아까 본 피보나치처럼 중복 계산을 방치하면 정말 느려요. 하지만 메모이제이션으로 수천만 붙이면 반복문 못지않게 빨라져요. 느린 건 제귀 자체가 아니라 중복이었던 거죠. 둘째, 제귀로만 되고 반복문으론 못한다. 이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제귀로 짠 건 원리상 반복문으로도 다 짤 수 있어요. 다만 트리처럼 중첩된 문제는 반복문으로 짜면 코드가 훨씬 길고 복잡해질 뿐이에요. 제귀는 못하는 걸 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어울리는 문제를 짧고 읽기 쉽게 해주는 도구예요. 두 언어의 제귀 차이를 정리 카드로 모을게요. 베이스 케이스와 제귀 호출이라는 뼈대는 두 언어가 똑같아요. 차이는 안전장치예요.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제귀 깊이에 제한을 둬요. 대략 1000번쯤 자기를 부르면 스택 오버플로우로 터지기 전에 알아서 에러를 내며 멈춰줘요. 깊게 파고들 일이 있으면 리커션 리미트 설정을 올려줄 수 있고요. C++은 이런 제한이 느슨해서 더 깊이 가지만 넘치면 곧장 크래시예요. 그리고 꼬리 제귀라고 마지막에 딱 자기 호출만 하는 형태는 C++ 컴파일러가 반복문처럼 최적화해주기도 해요. 파이썬은 이 최적화를 안 해주고요. 오늘 핵심만 세 가지로 모을게요. 첫째, 제귀는 함수가 자기 자신을 불러 문제를 더 작은 문제로 넘기는 방법이었어요. 캄캄한 계단을 한 칸씩 내려가는 것과 같았죠. 둘째, 제귀에는 두 기둥이 반드시 있어야 했어요. 멈추는 조건인 베이스 케이스, 그리고 더 작은 문제로 줄여 부르는 제귀 호출. 바닥을 빠뜨리면 스택 오버플로우로 터졌죠. 셋째, 팩토리얼처럼 자기를 닮은 문제,
폴더나 트리처럼 중첩된 문제에 재귀가 잘 맞았어요. 다만 피보나치처럼 중복이 생기면 수첩, 메모이제이션으로 덜어줬죠. 자기를 부르되 반드시 바닥을 두기. 이 한 문장이 오늘의 전부예요. 아맞다 아카데미였습니다. 구독하고 새 강의를 받아보세요.